다음은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는 실무에서 많이 쓰이죠. 회관에 기출이 됐네요. 정보공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겠죠. 정보공개 청구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즉 행정청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공개법은 이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는데, 공공기관에는 나중에 보면 학교도 들어가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 공법이 인정한 권리죠.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플레임이에요. 정보공개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입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공권이 되죠. 따라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인정되지만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거, 이거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세무, 제가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다.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가 납부한 세금에 관한 현황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종교단체의 납세 현황을 좀 알고 싶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 시민단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정보죠. 그런 걸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는 인정됨으로 해서 시민단체 등이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공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따라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 여부는 왜 논란이 되냐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도 청구할 수 있다면 이건 민중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판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취지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21조의 기본권이죠. 파생 기본권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우리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있죠. R2 참, 국민의 알 권리,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참여. 여기 이제 국정이라고 써놨는데 국가의 행정이란 얘기죠. 국가의 행정, 국정의 투명성, 국정의 참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급 공시에 출제가 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대입 수능 원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 그때 정보공개 이익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수능 대입 원데이터는 국민의 교육행정에 관련된 알 권리, 교육행정의 투명성,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이거 나중에요. 이게 공개 이익과 나중에 보면은 비공개 이익을 이익 형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이익이 훨씬 큰데 비공개했으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해져요. 비공개이익이 훨씬 크다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해집니다. 이익 형량할 때 R2참은 공개이익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R2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표현의 자를 규정한 헌법 21조에서 직접 보장되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줄여서 우리가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정보공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일반법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즉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4조 1항의 해석상 정보공개는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런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면 침익적 조례라고 불러요. 이런 침익적 조례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보공개를 해주겠다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자치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거죠. 이런 침익적 조례가 아니면 법적 근거 없이도 얼마든지 수익적 조례는
수익, 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침입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침입적 조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는 수익적 조례겠죠. 수익적 조례의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조례가 아닙니다. 이런 수익적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보공개법 4조 2항에는 조례로 정보공개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확인적 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규정이 없어도 수익적 조례는 얼마든지 수익적 조례는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4조 2항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조례로 정보공개에 관한 수익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인적 규정이라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죠. 정보공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쭉 봅니다. 단문으로 대비도 필요하지만 사례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정보공개는 자, 지금 강의는 우리가 사례를 위한 쟁점 심화 학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보공개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갑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뭐 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을 행정청,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요. 자, 보세요. 비공개 결정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또는 반려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거부입니다. 거부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 보통 비공개 결정을 할 때는 사유가 나옵니다. 거부 사유가 나와요. 왜 거부하는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입 수능 원데이터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이걸 만약에 밝히면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래서 비공개 결정을 했던 실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경감 승진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례 같은 거 알죠? 전압 판례는 뭐예요? 보통은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명씩 부를 형성해서 사건이 배당이 되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재판이죠.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거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판례 변경을 해요. 또는 판례 변경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에서 심리한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고 이럴 때 교통정리할 때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은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전합 판결, 전원 합의체 판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는 보통은 원심이 파기환송된 판례, 이게 또 중요해요. 원심, 즉 고등법원까지 판단이 잘못됐다고 되돌려보낼 때 파기환송시키죠. 물론 파기 자판할 때도 있습니다. 파기하고 이미 결론을 내릴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으면 그냥 대법원이 자판, 스스로 판단해 버리죠. 환부하지 않고. 여기에서 갑은 이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질문은 갑의 소재기의 적법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송 요건을 판단해야겠죠. 질문 1번 형태. 두 번째는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봅니다. 을이 주장하는 건 거부 사유죠. 따라서 을의 주장의 타당성은 결국 이 사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 을행정청의 주장 또는 갑의 주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갑의 주장은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겠고 을의 주장은 적법하다는 주장이겠죠. 갑의 주장은요.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갑의 주장이 타당해져요. 비공개 결정을 한 을의 입장에서는 공개 이익에 비하여
비공개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주장이 될 겁니다. 결국 시험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결국 을이 주장하고 있는 공개 거부 사유, 즉 비공개 이익과 그리고 갑이 정공개를 청구할 때 그 공개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이익 형량을 해봐야 그럼 비공개 결정, 정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자, 소재의 적법성에서는 제일 먼저 대상적 격에서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이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원고적 격과 그리고 협의의 소의 이익은 거의 판례 암기사항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대상적 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 거부 처분 성립 요건 논란이 되는 건 신청권 필요성 여부입니다. 즉 행정청의 신청권까지 있을 때 거부 처분으로 성립하냐는 거예요. 학설은 크게 나눠집니다. 크게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 즉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설이 나눠지는데, 자, 이 긍정설은요, 이 긍정설은 결국 신청권이 있어야 피고 행정청 등의 거부행위와 거부처분이 되니까 신청권은 어떤 요소가 된다? 대상적격에서 논의를 한다. 이게 대상적격설입니다. 1번. 대상적격설은 다시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요건이라고 해서 거부처분 요건설이라고도 불러요. 직관적으로는 사실 얘가 더 와닿네요.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요건이다. 다만 처분을 논의하는 게 대상적격이니까 신청권은 대상적격에서 논의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정설 중에는 아니야. 신청권은 공권이잖아. 공권은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잖아. 법률상 이익을 논의하는 건 원고적격이지. 그게 바로 원고적격설입니다. 그리고 원고적격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부처분도 처분인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처분 개념에는 신청권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처분 개념을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행정청이 행하는.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판례가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처분의 요소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신청권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거부처분도 처분이잖아. 그럼 처분 개념에서 논의하고 있는 처분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처분 개념에는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신청권은 대상적격에서 처분의 성립 요건을 논의하지 말고 신청권은 공권, 즉 법률상의 이익이니까 원고적격에서 논의하자. 이런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는 아니야. 야, 소송요건에서 신청권을 요구하면 신청권 없으면 소송요건 통과 못하잖아. 국민의 재판청권 보장을 위해서 소송요건을 가급적 넓게 봐야 되니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해. 이게 본안 문제설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재판 실무에 맞게 판례인 대상적격설, 즉 거부처분 요건설로 가야겠죠. 이게 종래의 다수설이에요. 판례로 가는 게 좋겠어요. 재판 실무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이 쟁점이 일단 중요하겠고 결론은 우리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법령상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얘가 결국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어야 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가 거부처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판례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자, 송파구에서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파구의 청구에 대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 5조 1항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가 나오면 그 거부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송파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가 나와서 취소를 제기했을 때는 결국 그 거부는 거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된 거예요. 대상적격을 못 갖춘 게 돼버리는 거죠. 자, 지금 이걸 우리가 왜 하느냐? 왜 해요? 소재의 적법성이 질문 형태로 나왔을 때 소송 요건, 그 중에서도 대상 적격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첫 번째,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과 두 번째, 정보공개법 5조 1항에서 말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개가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5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국민이 누군데? 그랬더니 판례가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걸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부르죠. 권리 능력 없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도 국민에 포함돼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립 목적도 불문한다. 이게 뭐냐면요. 시민단체도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준 거예요. 판례가. 따라서 시민단체와 같이 개별적 이해관계, 그 시민단체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연관된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외국인도 정보공개법 5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3조의 일정한 거주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런 알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인정될 필요는 없겠죠. 사회적 기본권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밝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가 나왔다. 그러면 이 거부는 취소로 다툴 수 있느냐? 질문. 결론. 다툴 수 없다. 왜? 지방자치단체는 5조 1항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권이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는 뭐가 아니다? 거부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 중에 뭐를 결여하느냐? 대상적격을 결여하는 거예요. 자, 이걸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제기가 적법하냐? 결론. 부적법 각하. 부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유.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을 결여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을 결여했어요. 왜요? 이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이 아닌 겁니다. 왜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지자체는 정보 공개 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이 없을 때 거부는 거부 처분이 아닌 이유는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해당하느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국민에는 판례 써줘야 돼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설립 목적도 불문하며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이 국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무의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적결을 결의한다. 따라서 부적법 각하가 된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무공개 청구권자, 즉 5조 1항의 이 국민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판례에 따르면 어디서 논의하게 된다. 대상적 격에서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러한 정무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공기관의 의미, 이런 건 이제 단문에서 쓰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님이 지방자치단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를 당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국가나 지자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건 이제 법조문에 쭉 다 나와요. 특수법인의 판단 기준, 이건 다 단문이에요. 단문. 사례에서는 쓸 일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이게 뭐예요?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이죠. 업무의 성질에 공익적 성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할수록 정보 공개를 해야 될 그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되겠죠. 따라서 법인 설립의 근거 법률에 행정적 감독과 국가재정 지원 등이 있다면 정보공개 해야 되겠죠. 또는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될 정보공개법이 적용을 받는 그런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판례는 방송법에서 설치돼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 돈 받아가잖아요. 우리 방송 수신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국민의 방송 수신료를 받아먹는 애들인데. 근데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조직에 불과해요. 공익적 관련성은 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KBS하고 증권업협회는 꼭 알아두세요.